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아반떼 일반 모델과 아반떼 N라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차량의 옵션 구성을 보면요, 아반떼 일반 모델은 스마트 등급부터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1,57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2,453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N라인은 스포츠 등급부터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1,179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2,779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최하위 등급 기준으로는 N9이 609만원이 더 비싸고요, 최상위 등급 기준으로도 326만원이 더 비쌉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일반 모델과 N9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조금 있지만 안에 옵션까지 살펴본다면 충분히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N9 스포츠 등급은 N9에서는 최하위 등급이지만 일반 모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모던 위에 등급 정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는 인스퍼레이션 등급, 아반떼 N9은 스포츠 등급이라면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비교가 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옵션 등급은요, 아반떼 일반 모델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썬루프 17인치 휠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2,526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반떼 N9은 스포츠 등급의 오토기어, 인포테인먼트 내비4, 하이패스, 컴포트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2,564만원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내비4 안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듀얼 풀 오토 에어컨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컴포트 옵션 안에는 동승석 통풍 시트, 운전자세 메모리 시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불과 38만원 밖에 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반떼 풀옵션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반떼 N라인도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파워트레인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두 차량 모두 1.6 배기량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 아반떼는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는 반면에 아반떼 N9은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과 토크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아반떼는 123마력에 15.7토크, 아반떼 N9은 204마력에 27토크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출력과 토크 차이고요. 그리고 아반떼 N9의 출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출력이 같은 1.6 터보 엔진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고출력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션에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 모델에는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아반떼 N9에는 7단 DCT 기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변속기 부분도 아반떼 N9이 주행에 더욱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치고 나가는 속도나 주행 능력은 당연히 아반떼 N9이 훨씬 더 우세하겠지만 DCT의 특유의 변속감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일반 아반떼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평가를 해보면 당연히 파워트레인은 아반떼 N9이 우세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옵션을 살펴볼 텐데, 옵션은 눈에 띄는 옵션들 위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비교해드린 옵션 외에 짜잘한 옵션 차이는 더 있으니까 꼭 카탈로그를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우선 클러스터를 살펴보면 아반떼는 10.25인치 클러스터를 쓰고 있는 반면에 아반떼 N9은 4.2인치 클러스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차량이라면 당연히 10.25인치 클러스터가 우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N9이라는 차량 특성상 달리는 차기 때문에 이런 바늘 계기판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정신 승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죽 시트를 보면 똑같이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N9 안에는 N9 전용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N9 디자인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스피커를 보면요, 아반떼는 풀옵션이라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아반떼 N9에는 6개의 일반 스피커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휠은 아반떼는 17인치, 아반떼 N9은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휠 외에 외장이나 내장에도 N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보면요, 똑같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실내 모습으로 본다면 실내 디자인에는 두 차량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N9 안에는 빨간색 스티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내 분위기 연출이 살짝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기어 변속 부분을 보면 두 차량 모두 기어 변속 노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디자인에는 차이가 있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옵션 차이도 옵션 차이지만 디자인 차이가 조금씩은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자료를 보시는 것보다는 실물로 비교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반떼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들을 보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최첨단 운전 기능들은 아반떼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더 있는 옵션들이 앰비언트 라이트나 뒷좌석 에어벤트, 뒷좌석 열선 등이 있습니다.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N9이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음에 두 차량의 제원사항
상황인데 큰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예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장이 아반떼 N라인이 2.5cm가 더 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공차 중량이 아반떼 N라인이 95kg 정도가 더 무겁습니다. 다음에 두 차량의 유지비를 살펴보면요, 1년차 자동차세는 29만원, 반면을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세는 27만원의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136만원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보면 공장가의 7%로 계산을 했을 때 26,000원 정도가 N라인이 더 비싸네요. 대세에 지장을 줄 만큼의 가격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보면 자동차 보험료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봤을 때 아반떼 일반 모델이 88만원, 아반떼 N라인도 8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보험료 차이가 없는 걸로 해서 그냥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반떼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 25세 미만이신 분들은 아반떼 보험료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24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차량 구매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할부보다는 장기 렌트를 해서 인수를 하는 게 나으니까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자동차 연비를 살펴보면요, 아반떼는 17인치 기준으로 14.5km, 아반떼 N라인은 18인치 기준으로 12.8km고요 차량일자 기준 휘발유 가격은 1,534원입니다. 이 가격을 바탕으로 기름값을 계산해보면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반떼의 기름값은 158만원, 아반떼 N라인은 179만원의 기름값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차량의 기름값 차이는 1년에 21만원 정도가 N라인이 더 비싼 모습이고요.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아반떼 N라인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요, 5년 운행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차량 가격 차이는 38만원이 더 비싸고요 자동차세는 동일하고요 취등록세는 26,000원이 더 비싸고요 자동차 보험은 동일하고요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을 때 105만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돈을 합쳐보면 136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비용 안에는 자동차 중고차 감가나 고장 및 변수 부분들은 빠졌습니다. 타이어 휠만 하더라도 아반떼 N이 1인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소모품을 교체할 때도 소모품 비용 같은 것들은 더 나오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반떼와 아반떼 N라인을 비교를 해봤는데 아반떼 N라인이 당연히 일반 아반떼보다 옵션이 많이 빠지기는 하는데 주행적으로 봤을 때 강점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단위나 아니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아반떼가 좋겠지만 만약에 나이가 조금 어리거나 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N라인도 선택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중고차 감가 부분은 아반떼 N라인이 조금 더 생긴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떨어지니까.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